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20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 46분. 자, 일단 코스피 200 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은 계속 상단선 위에 있죠. 상단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위로 튕기면 444까지 갈 수 있고요. 거기까지 못 간다 그러면 지금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내려가야겠죠. 예, 아래로 가면 지금 보이는 게 422에 있는 하단선이 보이는데 지금 흐름의 특징은 상단선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거래일 중에 14거래일을 사용한 시점에서도 전혀 하단선은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단선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굉장히 특이한 흐름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외국인은 7,111억을 던졌고 기관은 1,788억을 던졌습니다. 개인이 8,859억을 샀어요. 자, 이 8,859억이라는 돈이 뭘 의미하냐? 한번 볼게요. 예, 돈으로 보면 자, 개인은 이제 2조 3천억을 샀어요. 매수를.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 상단선 위에 있는데 상단선에서 받치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에요. 이게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올릴 거면 개인이 받칠 게 아니라 외국인이 받치든 기관이 받치든 한쪽이 받쳐줘야 되는데 최소한 둘 다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목요일까지는 4천억 대의 현물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떨어뜨리지 않을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3천억 마이너스 3천억으로 전환이 된 거죠. 7천억대를 매도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천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선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개인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 금요일 장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걸 선물로 가보면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보유했던 매수분을 전량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도 매수가 없고 현물은 매도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 상단선을 들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제 남은 8거래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지켜볼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 이슈가 있고, 자, 보시면 월봉은 사실 이게 내려야 영상인 거죠. 주봉으로 가보면, 예, 주봉의 하단선이 이렇게 잘 발달돼 있어요. 음, 이게 등가로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하단선이 꽤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월봉은 누르는데 주봉은 내려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갭이 없는 상태의 차트를 보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금요일 날 예, 분석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 이건 알 수가 없는 차트다. 예, 위는 월봉이 막아버리고 아래는 주봉이 막아버렸으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는데 야간에 미국 증시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좀 잠시 살펴보면 이게 미국 증시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1.58%가 내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4%가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92%가 내렸어요. S&P 500은 1.31%가 내렸죠. 그러니까 나스닥만 빼면 1%대 이상의 하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국인이 금요일 날 현물을
몽땅 다 팔아버렸는데 갑자기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하락이 온 게 좀 특이하고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어, 주봉을 양봉으로 끝내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예, 예. 주봉을 양봉으로 보시면 이게 3주 동안 주봉을 양봉으로 끝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최근 유행이에요. 자, 나스닥 지수로 가도 그쵸? 이렇게 양봉으로 끝내거나 아래 꼬리가 길거나 이런 식으로 상승하기 유리하게 예, 봉을 그리는 게 최근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우리나라가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금요일만 되면 열심히 올려놨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금요일만 되면 상승의 열을 올리는 그런 전형적인 차트를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도 또 그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봤는데 이번 주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뭐 엄청나게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전봉 저가를 깨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나스닥 지수도 저가를 못 깼지만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S&P 500도 음봉으로 마감했죠.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기존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던 전략에서 이렇게 한 발짝 벗어난 거죠.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이제 추세를 바꾸려는 의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보여줬던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S&P 500도 볼펜 넘어갔네요. 20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다우 빼고는 다 넘어간 상태예요. 필반도 넘어갔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예, 이격을 해소하는 방향을 위가 아닌 아래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이 연봉이 양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슈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이격을 해소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 일봉은 사실 하락에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에 유리한 건 주봉뿐이에요. 주봉. 이제 선물로 가볼게요. 선물 올봉도 뭐 동일하죠. 음, 전봉 고가 넘었고 상단선 위에 있어요. 하단선은 423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주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지금 종가가 얼마에 끝났냐면 430.95에 끝났어요. 자, 430.95가 뭘 의미하냐? 예, 자, 430.95. 근데 지난 이번 주 저가가 430.55예요. 그 얘기는 0.4만 내리면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고 저가가 깨지면 이 선물은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지 않지만 현물은 하락해요. 그러니까 이 저가를 깨는 행위가 발생하면 매수 구조가 붕괴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코스피 200 지수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 200 지수는 예, 저가가 깨지면 지금 저가가 431.28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435예요. 435.0이고
선물은 434.50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0.5 정도 베이시스가 있는 상태거든요. 베이시스가 0.5인데, 그럼 만약 이 정도를 반영해가지고 똑같이 3.55를 빼면 435에서 3.55를 빼면 얼마일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빼지는 않겠지만 물리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435에서 3.5를 빼면 431.45가 됩니다. 431.45. 근데 저가가 431.28이에요. 예. 그럼 대충 여기도 0.5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제가 431. 431.47 정도 한번 해볼게요. 431.47 현물로 가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는지. 네, 거의 저가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가가 깨지게 되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게 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고 저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고 고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죠. 그래서 저가를 깨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회복 불능 상황이 오는 거예요. 주봉이 하락으로 전환하죠. 여기에 만약에 거래량까지 터졌다. 그러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제 맨 위로 올라가면서 예, 완전히 하락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주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을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3.5포인트 이상의 개파락이 온다면 예, 물리적으로 저가 방어가 안 될 거예요. 물리적으로 저가 방어가 안 된다는 건 이제 매수 전략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주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하는 그런 형태의 봉을 그리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월봉의 전봉 저가가 손절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봉 저가가 얼마냐면 414예요. 그럼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414에다가 손절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꽤 커졌죠. 제 손실폭이 거의 1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일봉은 430.95를 넣으면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어차피 매수 전략이 안 되고 이제 주봉의 하단선을 사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실 부분이에요. 자, 레버리지 뭐 이거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보유 또는 청산이죠. 신규 매수는 어차피 월봉으로는 안 되는 거고 주봉은 이제 여기 아래가 매수가였는데 음, 다음 주가 되면 개파락이 한 이 정도 오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저가가 방어되면 매수, 저가가 방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굉장히 신중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저가 깨질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코퍼스, 예, 코퍼스는 계속 매수가 아래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은 8거래일 동안 양봉으로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머무르냐. 이렇게 머물면 어차피 이제 계속 밑에서 받쳐주긴 하지만 예, 저가를 깨기에 굉장히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답이 없고요. 이게 양봉으로 턴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기대할 게 생기는 거죠. 양봉으로 턴하면 기본적으로
2045원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양봉으로 턴한다는 것 자체가 2045원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근데 2045원이 지난달 고가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양봉을 내는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약간 큰 폭의 양봉도 잘하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감이죠. 저는 기대감이라 그랬지 오른다고 한 적은 없어요. 하도 찍어 누르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구관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연구관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가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갭상승이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갭상승이 나와서 이번 주 저가만 방어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주봉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일봉도 이 고가를 넘어가면 최고가 모드이기 때문에 최고가 모드가 이봉도 대상이고 이봉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6월 17일 날에 1915원이 타겟일 수도 있고 1960원이 타겟일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여줄 거냐? 그거는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월요일에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도했다. 그러면 뭐 거의 끝장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개인에게 현물을 넘겨주면 그러면 거의 방향은 굳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은 안 나온다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상 월봉이 장대 양봉이 나오긴 어려울 거고 종가는 429보다 낮을 텐데 지난달 종가가 427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427보다 낮은 29보다 낮은 종가를 그린다라는 거는 지난달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이 선물하고 현물을 다 팔아야 돼요. 지금까지 선물로 계속 장난질을 해왔기 때문에 선물 매수하고 현물 팔면 다 먹고요. 현물하고 선물을 동시에 다 팔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8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갈 거면 확실하게 내려가고 올라갈 거면 확실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금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 몇 개 종목만 또 한번 훑어볼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의 월봉인데 지난달 고가 못 넘었어요. 지난달 고가를 못 넘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서 악재가 뜬 상황이니까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깬다. 그럼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78,400원. 그러니까 여기서 2,100원. 2% 이상만 한 3% 정도만 내리면 그러면 꽤 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건 저가 깨지면 거의 끝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78,400원이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그런데 78,400원을 붕괴하면 이제 월봉이 끝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봉은 지난주 금요일에 아래를 선택했죠. 이게 코스피 200 지수랑 다른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위를 선택했어요. 차트로 보면. 근데 삼성전자는 아래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목 가지고 장난했다라는 보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올리지 않고 지수를 급등시키는 방법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급등하려면 다른 종목은 많이 올라야 되고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해도 지수는 급등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내리려고 만든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면 매수 전략은 못 가져간다. 일봉도 개파락 나오면 매수 전략 못 가져가죠. 그럼 남아있는 건 삼성전자가 지난달 저가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 동일해요. 고가 안 남고 저가 안 깨고 저가 안 깨면 매수하시면 돼요.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해도 되고
자, 오늘 금요일에 음봉으로 끝났는데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은 안 되는 거죠. 예,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하면 안 돼요. 일봉도. 최소한 월요일은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월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는 상단선 위로 탁 올라갔죠. 이런 흐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홀딩 하시거나 청산만 하셔야 돼요. LG화학. 예. 아무것도 안 하죠. 올라가지도 않아. 저가를 깨지도 않아. 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자, 여기 하단선이 있었죠. 그렇죠? 그 하단선에서 튕기되 양봉으로 뻗지는 않아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겠죠. 예. 여기 상단선이 만들어졌고 하단선이 저가 방어할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봉상 저가가 방어되면 매수, 방어 안 되면 포기. 예, 일봉은 답이 없어요.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매수가까지만 왔다가 상승은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딱 머물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저가 깨졌죠. 주봉은 안 좋아요. 예, 딱 누르고 있잖아요. 이런 차트는 매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봉만 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봉은 매수가로부터 벗어났고, 그렇죠? 주봉은 차트 너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상단선 위로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건 포기예요. 이렇게 상단선 위로 올라간 건 포기죠. 여기가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위로 올라간 건 이제 완전히 상단선 위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다른 봉을 볼 필요가 없죠.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저가를 깨지 않고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런 상태를 보고 하단선이 없는데 올라? 그러면 하단선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단선이 필요한 건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기 위함이고 예, 하단선이 없이도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효과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되고 상단선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신규 매수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DI처럼 상단선 올라갔던 종목이죠. 예, 현대차.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언제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딩 전략만 가능하다는 거죠. 주봉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건 매수할 가치가 없어요. 다음 카카오. 더 이상 할 말 없죠. 홀딩 하시면 됩니다. 청산하시거나.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매수가에서 튕기고 매도가에서 내려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봉은 올라가다가 상단선에 밀려서 죽었어요. 음, 죽었습니다. 자, 특이한 건 외국인이 들이미는 종목이 전자랑 자동차인데 네,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그 종목만 죽어요. 그죠? 그 종목만 죽어요. 자동차, 전자 이렇게 죽어요. 어, 다우지수의 하락, 미국 증시의 하락 이게 자금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
개인이 덥석 물면 꽤 많은 물량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개인에게. 그럼 지금 2조 원대를 이미 넘겨받았는데 여기서 조 단위의 돈을 더 넘겨받으면 저는 이번 달에는 개인은 매도로 전환할 생각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개인이 현물을 매도로 전환하지 못하면 월봉은 이전에 그런 상황처럼 윗꼬리를 다는 그런 형태로 마감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돈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선물로 계속 장난질을 하면 예상외로 종가를 회복해서 상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돈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이 지금 보유한 2조 4천억 대의 현물을 줄이지 않고서는 429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주봉에서 이번 주 저가를 만약에 붕괴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매수 전략은 일단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번 주만, 다음 주만큼은 매수 전략을 접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었는데 주봉이 이번 주 저가 깨고 나서 양봉으로 싹 감아 올려주면 그 다음 주에 매수 전략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저가 깨고 밑으로 쭉쭉 밀고 내려가면 그건 환상적인 매수 기회가 아니라 월봉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돈을 퍼붓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잘 보세요. 지금 지수를 끌고 왔던 건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고요. 네. 그 선물이 매도로 돌아서면 받쳐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 쪽 분석입니다. 자, 1차 마감을 하고요.